지금 소개 말씀 다 드렸고, 그리고 청년 아카데미를 이걸 왜 우리가 시작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에 같이 겸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시간이 10시부터 이제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 얼마 전에 북한이 제3차 실험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한국 안보의 가장 핫 이슈가 북한의 핵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전부 다와 한국 안보에 전부 다라는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은 한국의 안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북한 핵. 북한 핵 하는데 북한이 핵을 진짜 가졌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북한이 핵을 가졌다면은 통일되면 우리 거 아니냐?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느냐 하는 또 사람들도 있고, 북한이 가장 또 우리 모르는 일반인들을 속이는 말이 무엇이냐? 북한이 설사 핵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핵을 우리한테 쓰진 못할 것이다. 그래도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걸 만들었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좁은 땅에 말이지, 한반도 좁은 땅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핵을 쓰면은 그 핵 낙진이 전부 바람 불어가지고 이 북한에도 다 떨어져서 다 같이 피해 볼 텐데, 핵이라는 것은 멀리 쏘는 것이지 그런 피해가 없는 지역에 쏘는 것이지, 한반도 좁은 땅에 자기 나라와 마찬가지인데 그게 쓸 것이 아니다. 이것은 괜히 정부 혹은 보수 중에서 안보를 안보 장사하려고 이거 괜히 그러는 것이다. 이런 또 얘기, 이 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이 틀렸다 맞다는 제가 얘기 안 하고 사실의 팩트에 근거를 해서 쭉 우리가 한번 리뷰해보고 토론을 해보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핵이 어떻게 개발되냐 하는 것은 여기서 기술적인 문제를 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논하려면은 저 핵물리학이란 교수님 초청해서 하는 게 더 좋죠. 근데 여기서는 일반 우리 국민들로서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전략적인, 보다 더 정책적인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됩니다. 핵 전략 하게 되면은 물론 전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지만은 불행하게도 한국의 핵 전략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이 안 계십니다.
진짜 거짓말 같죠? 북한이 핵을 개발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핵을 한 지가. 상대방이 핵을 개발하는데, 그 핵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전문가가 없다 하는 것은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핵 전략을 좀 연구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심포지움을 저희가 개최를 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외교 측면에서 다 했는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모든 교수, 모든 전문가를 다 찾아도 그때 없다는 걸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략 문제를 했는데 저도 일반 전략을 제가 이제 핵 전략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제가 한 몇 달 동안 원서만 5권을 읽었습니다. 핵 전략에 대해. 한국엔 도대체 한국말로 된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감을 핵 전략에 대해서 감을 조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하고 토의하는 것은 핵 전략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걸 근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박종수 하게 되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그렇게 무슨 학자도 아니고 글을 자주 쓰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핵 전략을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45년에 이제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을 사용한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은 핵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 투하를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인류가 이런 무기를 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상식. 핵은 이거 다시 쓰면 안 된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면 핵을 만드냐? 쓰지도 않고. 핵은 억지력으로 만드는 겁니다. 핵은. 목적이 지금 핵을 보유하는 모든 국가의 목적은 억지력입니다. 억지력. 그 억지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설명을 할게요. 소련이 이제 구소련이 핵을 만들었죠. 그 냉전 시에 미국에서 핵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쓴 핵탄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을 상대해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은 핵만이 억지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기 체계가 없습니다. 다른 수단도 없고 그게 2차 대전 45년 핵을 쓴 이의 지금까지의 그 기본 개념입니다. 만약에 다른 수단이 있다 하는 것이 누가 발표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은 그 사람은 세계적인 전략가가 될 겁니다. 없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핵을 가지니까 그 소련, 러시아가 그에 대응해서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이 핵을 가졌죠. 제일 먼저 미국 다음에 소련. 왜 소련은 미국도 독일이 패망하면서 독일에서 건너간 이제 물리학자들이 추가돼가지고 핵을 개발했죠. 근데 그 물리학자들의 일부가 러시아로 들어가서 소련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련도 핵을 가졌죠. 미국하고 경쟁하려면은 핵을 가지고 있어야지 경쟁이 되지. 상대방만 핵 가지면은 미국이 너 이리로 가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 그러면 저리로 가야지 무슨 경쟁 대상이 안 되니까. 그에 비해 소련이 핵을 가지니까 나토 국가 중에서 그런대로 이제 세계 해군을 한 번씩 잡았던 이제 영국하고 불란서가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소련을 없애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졌죠. 특히 불란서가 가질 때는 여러 가지 전략가들 중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불란서가 조그만 나라가 조그만 나라는 아니지만 러시아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가 핵을 가져서 무엇이 하게 된 얘기냐. 그러니까 그 당시 두골 대통령이 있을 때 이제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불란서의 그 정책 기획하고 전략가들이 불란서가 다 망하더라도 불란서가 러시아에 몇백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소련이 불란서를 그렇게 얕잡아 보고 불란서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란서가 다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불란서가 최소한도 러시아에 몇백만 몇천만은 죽일 수 있다. 그래서 핵을 가지겠다. 그래야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소련이죠. 소련 그 당시는 소련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거의 적대적이었습니다. 국경 전쟁까지 했죠. 그래서 소련이 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지니까 거기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이 개발해서 가졌습니다. 근데 아주 중국이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이 모택동 있을 때 지금의 중국의 영토는 전부 모택동 있을 때 팽창 정책으로 한 겁니다. 원래 중국 영토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의 영토는 전부 다 그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 세계가 완전히 정비가 이제 안보 환경이 정비가 안 됐을 때 전부 다 병합한 겁니다. 뭐 티베트니 신각이니 전부 다. 그래서 원래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을 우려하는 것이 중국 역사를 보면 4천년 역사가 중국이 통일되면은 이 꼴은 뭐냐? 패권 정책으로 나갑니다.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통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패권 정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주의를 전부 다 병합하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중화하려는 정신, 중국보다 주변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국의 아예 기질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홍콩을 점령을 하려고 했어요. 무슨 말이 영국 영이었잖아요. 홍콩 지금 반환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 조차지였죠. 99년 동안 해서 영국 조차지였는데 그 점령해 버리려고 그러니까 점령하면 하는 거지 영국이 뭐 어떻게 합니까? 다 수많이 떨어지는 데서 중국 그 인해 전술을 해서 못 점령한 것뿐이죠.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영국이 만일 군사적인 침공을 하면 핵을 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은 그런 억지력입니다. 남이 침공하는 걸 못하게 하거나 그건 억지력입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 스탈린한테 쫓아가가지고 이제 핵을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스탈린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못한다. 만일 누가 중공을 침공해가지고 이제 핵을 침공한다면은 그때는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핵을 지원할 수는 없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 우리가 스스로 가지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개발에 착수해서 이제 핵을 가졌죠. 중국이 가지니까 인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하고 중국은 아주 또 상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 놈 싫어하듯이 중국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은 정말 인도는 국경전쟁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인도가 패했지만은 그만큼 아주 개와 고양이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길 가다가 뱀하고 중국놈 둘을 만나면 중국놈 먼저 죽여라 하는 속담이 있었듯이 그만큼 중국을 싫어합니다. 근데 중국이 핵을 가지니까 인도가 이제는 꼼짝달짝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인도도 개발해서 핵을 가지고 인도가 가지니까 인도, 파키스탄은 또 여러분들 뭐 설명 안 해놓으니까 파키스탄이 가지고 이렇게 계속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다 옥치를 위해서 상대방을 옥치하기 위해서 핵을 때까지 다 모아놓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미국도 일본을 옥치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죠. 그래서 최고 통첩을 3번이나 아마 했죠. 2차 대전 때 항복해라 하고. 근데 일본이 핵무기가 어떤 건지 얼만큼 무서운 건지를 모르고 항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항복을 안 하니까 그러면 핵을 안 쓰면 이제 일본 열도를 점령해야 되는데 일본 열도를 점령하려면 미국 젊은이들이 엄청난 숫자의 젊은이들이 사상자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핵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옥치력을 이제 그 당시에 핵폭탄이라는 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그건 무슨 무기인지 몰란 거예요. 근데 일단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핵폭탄이라는 게 이런 거다 아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중국 너 홍콩 점령하게 되면 핵 쓰겠어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그래서 옥지력이 되는 겁니다 핵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을 목적은 한국을 옥죄하겠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옥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적극적인 공격 목표로 핵을 개발한 겁니다. 북한은. 북한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자기네들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개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핵을 개발했다. 그러면 미국을 상대로 해서 개발했다는 얘기는 옥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옥치가 뭡니까? 옥치가 옥치되는 겁니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는 옥치는 이거로 보복 능력 플러스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핵구질하면은 그거에 몇십 배 되는 보복을 할 수 있는 우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의지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걸 옥치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옥죄한다는 건 핵으로 옥죄한다는 것은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 가공한 무기를 실제로 쓰겠어 하는 의지가 담겨야지 옥지가 되는 겁니다. 저 괜히 공갈 치는 거야. 그러면 옥지가 안 되죠. 그래서 옥지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군사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능력은 뭐 핵폭탄 터지면 능력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무기 체계도. 근데 플러스 의지가 거기에 담겨있는 실제로 쓰겠어 너한테 그런 그게 옥지가 돼요. 그 미국을 옥지하기 위해서 이제 핵을 개발했다. 그러면 미국이 말을 안 들으면 미국을 향해서 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핵이 미국을 향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뭐 서용화돼서 007에 넣어가지고 뭐 어떻게 들어가서 뉴욕 한복판에 가서 터지고 뭐 그런 건 뭐 앞으로의 얘기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대륙간 탄도 유도탄을 이제 뉴욕까지 가는 것을 지금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우나 뭐 삼원가 이제 실험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 실험 단계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것이 실전 대륙간 탄도 유도탄으로서 실전 배치 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선 지금 운하호 발사하는데 여러분들 그 TV 봤죠? 뭐 이동해가지고 연료 주입해가지고 뭐 저거 그럼 때려버린 것뿐이지 무슨 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전 배치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때려도 국적 없는 지하 깊숙이 혹시 영화 같은 데서 뉴스 갔는데 뭐지 사이로라 해가지고 핵폭탄이 떨어져도 꿈쩍하는데 숨겨놔서 거기서 바로 발사해서 나가든가 아니면 해상 그러니까 바다 아주 밑에서 잠수함에서 잠수함 탈 수가 없으니까 발사해서 그것이 나가든가 이런 것이 실전 배치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고 현재 상태 같으면은 그 일루탄 쏠라고 이제 뭐 준비하고 그러면 그 깨버리는 것뿐이지 무슨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냐 대륙간 탄도 유도탄이 또 지금 올라가는 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공위성 띄운다 그래야지 했는데 대륙간 탄도 유도탄은 뭐가 가장 중요하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은 다 폭발해버려요. 이번에 소련의 그 뭡니까 돌덩이 하나 떨어졌죠. 운석 조그만 운석도 대기권으로 들어오다가 다 폭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속 뭐 30km, 뭐 18km 뭐 이런 고속으로 대기권에 진입해야 되는데 진입하면은 공개 조항에 의해서 다 분해돼 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고도의 그 방열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걸 세라믹으로 이제 그걸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대륙간 탄도 유도탄은 다시 대기권에 진입시킬 수 있는 기술까지가 발전해야지 대륙간 탄도 유도탄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도 뭐 인공위성 쏘는 거야 해서 이제 그 로켓 엔진 개발해가지고 쏘면 되죠.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고 있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벌써 다 깨부시고 말이죠. 그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나라는 딱 세 나라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나라.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세 나라에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왜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그 북한에서 가지는 IL-28 정도 가지고도 하여튼 상대방 땅에서 두들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 가지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딱 세 나라뿐이다. 일본도 동해를 넘으려면 일본의 방공망이 현재로서는 그걸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일본하고 뭐 저 핵을 쓸 그런 이유가 또 북한이 없는 것이고 세 나라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 북한이 그렇게 천신만고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계속 핵을 개발하는 것이 러시아하고 핵전쟁 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합니까? 그럼 중국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개발하는 겁니까? 그럼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억지력이라는 것은 능력과 플러스 의지다. 실제 사용하게 되는 의지다. 근데 능력은 이번에 3차 핵실험으로서 다 증명이 됐습니다. 능력은. 북한 핵이 터지는 건 이제 다 이제 됐죠. 기술적으로 다 터질 수 있죠. 플러스 의지. 한국에 실제로 쓰게 되는 겁니다. 핵을.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에 뭘 써야 되는데 미국은 도저히 안 되니까
너희 동맹국이 한국의 핵을 너 까불면 한국의 핵 쓰겠어. 그래서 미국을 억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볼 때는 억지력 방어용이죠. 그것은 북한이 얘기하는 거 맞긴 맞습니다. 뭐 어떻게 방어하겠느냐? 미국에 대해서 한국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을 방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볼 때는 완전히 우리를 공격용으로 지금 개발하는 것이고 미국으로 볼 때는 또 방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걸. 네.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공격이죠. 주한미군이 있고 미국 피민군이 있고 주한미 대사관이 있고 한데 거기다가 핵을 둔다는 거는 미국하고 바로 공격하는 건데 이긴다면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 되거든요. 미국한테. 그럼 결국에는 미국이 다시 참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노무현 정부 때 5년 동안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층 일각에서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 한미연합사는 2015년에 해체한다고 하는데 해체되면 안 된다. 계속 있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 보유한 것은 한국 안보로 볼 때는 미국으로 볼 때는 이제 현 수준으로 북한 핵이 동결되고 그다음에 이란이라든가 뭐 이제 알카이다라든가 그런데 이제 비밀리에 파는 확산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은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예. 중국 마찬가지. 그래서 예. 생각한 게 예. 대미 억제용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의도가 만약에 북한이 진짜 실질적인 핵무기 체계가 완성돼서 남한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게 되면 미국이 만약에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목적으로 북한을 침공할 때 남한에게 쏘겠다는 의지를 갖춘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해적 행위, 도발 행위를 하더라도 미국이 침공할 수 없으니까 남한만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북한, 남한, 미국, 이제 그 현재 또 얽혀 있는 나라를 자꾸 고명하니까 거기에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 C라는 국가, 한국이 아니라졌습니다. A라는 국가하고 B라는 국가가 군사 동맹 관계에 있는데 C라는 국가가 A라는 국가를 공격하려니까 이 B라고 군사 동맹 관계에 있으니까 이 B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B가 무지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B 보고 우리가 A하고 공격을 해서 뭘 하든 통일을 하든 뭘 하든 할 텐데 B 너희는 여기에 자꾸 거치장스럽게 개입하지 마라. 군사동맹이라고 하지. 너희는 좀 물러나 있으라. 이거 우리 내정이니까 우리 내부 문제니까 너희는 좀 물러나 있으라. B 보고 자꾸 C가 그런 거죠. 예.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만일 너희가 개입하면은 우리 죽게 하면 살기를 우리도 핵폭탄 너희 핵폭탄 마저 각오하고 뉴욕 때리겠어. 이렇게 이제 나오려니까 대륙간 탄도 유도탄도 개발해야 되고 이제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라는 것은 이건 상식입니다. 무슨 전략이 무슨 수학 공식 마냥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전략은 상식이다. 예. 이제 북한이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조지하기 위해서 비핵화 선언했고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고 뭐 육자회담을 했고 뭐 했는데 이게 뭐 하나도 그게 먹혀 들어갔습니까? 지금 와서 육자회담을 계속하면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아무도 지금 없습니다. 그럼 뭐 왜 회담을 하느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국이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중국은 우선 북한이 핵 가지는 걸 우리는 그 폐기해서 노력한다는 제스처를 좀 써야죠. 예. 중국이 그래야지 뭐 미국이나 이제 세계로부터 이제 중국이 비난을 안 받죠. 그러니까 제스처를 쓰는 거고 미국은 북한한테 압력을 가해서 북한이 폐기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확산되지 않게. 그래서 미국의 레드라인은 뭐냐? 핵 확산, 다른 나라로 이게 특히 알카이다로. 예를 들어서 이게 그 핵물질이 테러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뉴욕에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가 매일같이 들어오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핵이 들어가 있다, 핵가방이 들어가 있다 하게 되면 참 미국으로서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테러 집단의 핵물질이 이게 들어가는 것을 미국이 가장 그건 우려되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북한이 시도한다 그러게 되면은 밝혀지면은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끝장이죠.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확산 저지가 하고 일본은 이거 말이지 우리가 핵을 막고서 비핵 3원칙을 해가지고 핵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다 하고 있는데 북한이 말이지 자꾸 핵을 가진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게 2차 대전의 국력도 세계 2위, 지금 3위는 떨어졌으면 실질적인 국력은 아직까지 2위입니다. 일본이. 일본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 딱 한 나라라는 거니까 한국. 일본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미국 다음입니다. 세계각부열도 해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뭐 티각티각 하잖아요. 예. 지금 당장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해전이 일어난다. 중국은 일본에 때리지 않다. 그러니까 해군 열이 있어서 일본이라는 그만큼 앞서 있고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식으로 이게 군사화해서 이제 군사력도 정식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이제 미래에 서야 되는데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어쩔 수가 없는데 북한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옳지 잘 되자고 핑계대고 우리도 뭐 재무장으로 간다. 뭐 그래가지고 일본, 러시아 뭐 다 꿍꿍이 속에 있죠. 그래서 육자회담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이 진짜 결정적으로 이게 사활이 걸린 건 한국인데 그동안 한국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일본의 비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일본이 찔러날 비수가 있으니까 일본이 할 필요 없고 재무장 하든 말든 솔직히 북한 핵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단 한 가지 방식은 여기 특별한 생각이 없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 처리한다고 국가적으로 발표하고 주한미군 핵을 뭐 MPT 탈 때도 우리가 핵을 만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주한미군 핵을 다시 배치하겠다. 그 소리만 들어오고 만약 그래도 중국이 어떤 모션도 안 취한다면은 우리가 핵을 개발하겠다. 이 순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그때부터 이게 중국이 모션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동북아 해무장 핵도미나 무너지는 걸 제일 유사하니까 중국이 그런 스탠스로 모션만 취해도 북한의 핵은 이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각국의 이해관계도 있고 이때까지
한국 정권들이 김영삼 정권, YS 정권 이후 YS 정권도 솔직히 북핵 문제나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스탠스를 제대로 취한 게 없이 했지만 그 이후 10년 동안 이제 종북적인 이제 그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너무 유한 무드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 자체로 이제 강력한 대북방역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안 취했기 때문에 행동을 모션을 안 취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사태가 났다고 생각하고 연탄소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확산을 막으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비싼 돈 들여서 만든 벙커버스터라든지 이런 거 안 쏘고 하니까 이제 이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제 그러한 내가 할 얘기를 전부 다 해버려 가지고 뭐 이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답변이 그 중에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한국이 할 일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는 한국이 핵을 개발을 해서 한국도 핵을 가지고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이미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이미 실패해버렸죠. 이제 실패해버렸으니까 한국도 핵을 개발해서 가져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진짜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핵은 핵 무기 체계가 너무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적을 죽이더라도 그 개인 사람을 비워서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족치자 전통인데 전쟁 중에서 부상당한 족구는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만일 중국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중국 국민들을 족대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국물입니다. 그 일본이 뭐 독도는 우리 거다 해서 뺏으려고 그런다 아마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일본의 정권을 상대로 전쟁하는 것이지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핵이 너무나 가공할 파괴력이기 때문에 핵은 다른 수단으로 억지가 안 되고 꼭 핵으로만 억지 가능하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대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핵을 개발했다. 그럼 나머지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핵이 실전 배치되기 전에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전략을 쓰고 있죠. 그래서 시리아가 핵을 개발하니까 가서 북쪽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란이 지금 핵을 개발하니까 조금만 더 진전하게 되면 더 까겠어. 그리고 하니까 이란은 움찔해가지고 요 이상은 안 나가겠어. 뭐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제지 안 해도 이스라엘이 가서 까부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1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 두 번째 선택은 그런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자기도 핵을 개발해서 같이 가지고 재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 뭐였느냐? 사실은 한국은 첫째 전략이었습니다. 목표는 북한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북한 핵 불용정책. 그건 뭐 YS 정부 때서부터 DJ 정부 때서부터 맨날 정부에서 공평해요. 그럼 북한 핵을 허용할 수 없으면 까야지. 이게 말로만 한 겁니다. 말로만. 근데 국가는 절대로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안 할 거면 아예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진짜 하려고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이 저것도 불합리하지 그래 버리면은 국가 정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는 뭐 공갈도 치고 뭐 힘도 없으면서 뭐 과시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국가라는 것은 절대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북핵 불령 정책을 딱 세웠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서 그걸 실현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죠. 좋은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YS 정도 때 클린턴이 이제 북한 핵을 까부시려고 그러는데 YS가 대통령이 뭐 적극 죽기 아닌 살기로 말려가지고 못했죠, 미국이. 그 시간 관계상 그런 거는 이제 지나가고. 그러면은 아까 NPT 탈퇴 그랬는데 NPT라는 게 이제 Non-Proliferation 이제 트레이디 핵 비확산 조약인데 이런 가공한 무기가 자꾸 확산돼서 여러 나라 가지면은 핵 전쟁 유발 가능성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왕 가진 나라는 어쩔 수가 없고 더 이상 확산되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세계 전략입니다. 그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NPT 체제 바깥에 핵 보유 국가가 지금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북한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는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없는 추세인가요? 없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예, NPT라는 것은 그래서 확산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조약이에요. 우리도 거기 가입했죠. 그래서 거기 가입하면은 핵기술을 다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핵기술을 통화적으로 이용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NPT를 탈퇴한다는 것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NPT가 뭐 어쩌고 있는데 10개조로 돼 있어요. 10개조. 마지막 제10조가 뭐냐? 만약에 상대방이 으로부터 아주 국가 최고의 국익을 위협받을 때 국가 최고의 국익이라는 건 뭡니까? 이 상대방이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거죠. 그 여기서 NPT에서 뜻하는 것은 상대방이 핵무기를 만든다.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것은 최고의 국익이 상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핵을 만들면은 NPT를 탈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마지막 제10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우리 NPT의 그 조약을 다 지키지만 상대방이 핵을 가진다 하게 되면 탈퇴해서 핵 기력을 가져도 좋다 하는 것이 마지막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보편적인 이게 세계 조약이 너는 죽으라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죠. 넌 죽어 임마 그런 말이 왜 죽습니까? 상대방도 안 가지고 나도 안 가지면 다 좋은데 상대방이 가지면은 그거 억제해야죠. 그러한 권한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안 주면은 세계 어느 나라가 NPT에 가입하겠어요? 뭐 때문에 가입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뭐 상대방이 핵 개발하게 되면 죽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NPT 정신도 상대방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은 NPT 탈퇴해라. 그 대신 사전에 통보해달라. 사전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다. 그것이 NPT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되는가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고,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의 핵 우산으로 억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억지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의 핵 우산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제 그러죠. 또 그러면은 북한이 지난
하루아침에 만든 것 때문에 한 20년에 걸쳐서 지금 개발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동안 한국은 왜 그걸 저지하지 못했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의문. 그래서 저지하지 못하고 아니 지금 보니까 제3차 핵실험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핵 보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그리고 그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었다면은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럼 왜 한국은 아직까지 개발 안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지금서부터 의문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은 아까 얘기한 모든 것이 아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핵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얘기했고 특히 전략적으로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구상할 것이냐. 핵 전략에는 first strike 개념이 있고 second strike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first strike는 먼저 핵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게 first strike. 먼저 핵으로 때리는 거죠. 그게 first strike 개념이고. 그 다음에 second strike는 first strike로 해서 이걸 때리면 맞는 수밖에 없죠. 맞지만은 그걸 맞고도 생존해서 핵 세컨 스트라이크로 보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퍼스트 스트라이크에서 입은 피해 수천 배가 되는 것으로 보복할 수 있는 그것을 세컨 스트라이크 케이퍼빌리티를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퍼스트 스트라이크를 헷갈린 나라들이 냉전 시대에 얼마나 티격태격했어요. 그래서 서로 전쟁도 하고 그랬지만은 핵은 못 썼거든요. 왜 핵을 못 썼느냐? 왜 폴스 스트라이크를 못 했느냐? 6.25 전쟁 때 중국이 인해 전술로 들어올 때 미국은 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핵 소스 뿐이죠. 그러면 우리 벌써 통일됐죠. 왜 미국이 핵을 못 썼느냐? 그 당시만에는 미국은 폴스 스트라이크 전략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는 미국은 초강대국이지만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었어요. 다른 중국과 달라서. 그래서 다른 무기는 몰라도 핵을 먼저 쓰지는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세컨드 스트라이크 개념입니다. 만일 러시아가 누군가가 미국을 핵 공격을 하면은 미국이 그 수천 배 되는 세컨드 스트라이크로 다 없애버리겠다. 그게 옥지력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미국을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옥지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대한 핵 전략은 그 북한은 뭐냐? 폴스 스트라이크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한국이 핵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무슨 세컨드 스트라이크 없지. 그러니까 폴스 스트라이크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이 하여튼 개입을 하거나 하여튼 미국이 소위 북한이 얘기하는 족대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한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는 억제력을 미국한테서 가지는, 그거는 미니멈 디터런스, 그러니까 최소 억제 전략입니다. 근데 통상 파키스탄, 인도 할 것 없이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대부분 다 미소를 제외하고는 최소 억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아까 불란서 얘기를 했죠. 불란서가 소련을 다 초토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모스크바에 한 발을 날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불란서를 다 죽이더라도 우리는 그건 날릴 수 있으니까 까불지 마 우리한테 하는 그게 최소 억지 전략입니다. 근데 미소는 매드래가 가지고 mass assured destruction에서 대량 확증 파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멈이 아니라 아예 너희
나라 반을 없애버리겠다든가 말이죠. 나라를 전체 없애버리겠다든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수천 발을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련은 지금 아직까지도 뭐 수천 발 있잖아요. 예. 근데 상대방 그렇지 않은 나라는 그렇게 수천 발이 필요 없어요. 미리만밀이기 때문에 단 한 발이라도 저게 영토에 저게 심장부에 때릴 수 있다 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미니멈 데트로한스. 북한은 그것을 지금 추구할 것이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목표 지역은 어디를 할 것이냐? 한국에. 대략 그 목표 지역은 두 가지 개념인데 카운터 밸류라는 개념하고 카운터 포스라는 개념인데 카운터 밸류는 적의 인구 밀집 지역, 서울이라든가 뭐 부산이라든가 이런 걸 카운터 밸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그 서울에 때리겠어? 그러면 한국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손들려면 손들려야 되고 서울을 다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카운터 밸류. 카운터 포스는 군사 목표를 때리는 것을 카운터 포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북한이 핵을 때리는데 한국의 목표 지역이 어디겠느냐? 서울이겠느냐? 대구겠느냐? 뭐 오산이겠느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무인도거나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도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이렇게 핵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서울 용산구에 때리겠어 하게 되면 꼼짝못하고 건드려요. 그러니까 최초 포스트 스트라이크는 막바로 서울 뭐 지금 인터넷에 떠드는 것이 뭐 서울 한복판에 용산에 떨어지게 되면 뭐 얼마가 죽고 뭐 어쩌고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괜히 스토리고 왜냐하면 북한의 목적이 한국을 없애버리겠다 하게 되면은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금 통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기 통일을 하게 되는 거고 북한은 조카 통일 주체사상에서 통일을 하게 되는 건데 서울을 때려서 서울에 몇십만 원 죽여놓고 북한이 통일할 수 있습니까? 통일 후에 그게 되겠어요? 통일 후에도 북한이 한국의 산업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지네들이 다 모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죄 없는 수십만 명을 죽이고 그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통일이 안 되죠. 한국의 나머지 한국인들이 아무리 바보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뭐 죽창이라도 들고 투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쓰지 않을 것이다. 이건 남북 간의 이제 특수성입니다. 또 한국이 북한의 핵을 가지고 때린다 해서 평양의 무고한 시민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공격은 남북 간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간에 그 다음에 그 다음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카운터 포스 군사 지점, 그러니까 오산 기지를 때리는 이런 아까 얘기한 대로 때리면은 뭐 낙진이 다 해서 북한도 다 피해 입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한국을 이렇게 공격하냐 근데 그거는 전혀 모르는 소리고 또 아는 사람은 일부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소리고 지금은 발달해가지고 낙진을 있게 폭파시키느냐 낙진은 전혀 없고 파괴만 시키느냐 다 종류별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낙진 때문에 한국엔 못 때리고 그건 2차 대전 전 뭐야 45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쏠 때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막 제가 볼 때 모를 리는 없고 그런 것을 저도 사실은 한편에 있을 때 미국에
미 해병대 상륙전학교로 가가지고 거기서 일부를 핵 전략에서 핵 상황에서 전파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만 불파하고 낙지는 없애고 하는 방법으로 공격한다. 그럼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핵난 쏘고 그렇게 전쟁해서 뭐 도상 전쟁이지만 단 실제 데이터 노는 데이터는 가짜로 줍니다. 외국 장교들한테 방법론은 이제 다 맞는데 가짜 데이터를 줍니다. 그 진짜 데이터 가져갈 때는 외국 장교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미군만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세컨 스트라이크라는 것이 억지력인데 그러니까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세컨 스트라이크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등에 핵 써? 그래 그러면 우리도 그 몇 배 되는 상만 핵을 주겠어. 그 능력이 있어. 그러면 북한이 자기 핵 쏘봤자 목표를 달지 못하니까 그래서 억지가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이 왜 그러면 악착같이 핵을 뭐 때문에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뭐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경제 제재를 하고 뭐 많은 이젠 조국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그렇게 핵을 악착같이 길을 쓰고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체제 안정. 체제 안정화. 또. 네? 적화통일. 네, 또. 근데 이제 세부팅보다는 중간 그 지역 분벌에 대한 중앙 정부의 그 통솔력 아마 뭐 여러 가지 다 관련이 있는데 주 목적은 조금 전에 누가 얘기한 대로 조화통일입니다. 조화통일. 부수적으로 물론 핵 이번에도 3차 핵실험하고 지금 군중대회를 막 하고 우리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뭐 강성요국이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에 조금 기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체제 안정이 목표라면은 핵을 개발 안 하고 핵을 폐기하는 대신 얻을 수 있는 많은 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주민들 목에 살리고 말이죠. 하는 걸 오히려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뭐 이제 북한 그 탈출한 사람들 뭐 얘기 들어보게 되면 군중대에 동원돼도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놈의 핵 관심도 없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군벌, 북한이라는 것, 중국은 그런 군벌이 있는데 북한이라는 것은 군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경계 안에서는. 예. 김일성 시대에도 육군단이 과거 반란을 흉측해다가 다 숙청당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과 국경에서 밀려고 하는 군벌들이 딴 생각하니까 요즘 들어 더욱 중앙정부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밀무역으로 돈을 벌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많이 요즘도 과거부터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찰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우리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군에서 무슨 누가 뭐 이제 무장 탈영을 했다든가 뭐 그것이 확대 보도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한국군은 말이야 비율도 없이 다 무기 가지고 달라빼고 그런 군대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전부가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지금까지의 북한의 체제는 별도의 군벌이라는 건 별도의 커맨 앤 컨트롤 시스템을 스스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이제 특히 거기도 지역 그러니까 감정이 있어가지고 함경도 출신 군에서 그리고 이제 암살 기도도 하고 그런 것이 다 이제 함경도 쪽에 있는 부대들인데
그게 자꾸 소외되니까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조직적인 커맨드 컨트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남 통일 전략에 사용될 때 가장 북한 핵은 위협이 된다. 한국에 대해서 포스트 스트라이크를 위협하면서 북한 주도의 통일을 위해서 한국의 양보 또는 동의를 강요하는 핵공갈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뉴클리아 블랙메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략상에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실제 무인도라든가 뭐 사람 얼마 안 사는 도서를 때려버리면은 방법이 없죠. 이걸 하려면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저지해야 됩니다. 미국이 군사 동맹하에 미국이 개입되게 되면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역시 한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자동적으로 주한 미군이 결부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무력 통일을 할 때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대한 억지력,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합니다. 지금 두 가지 지금 걔네들이 계속 노력합니다. 하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첫째, 두 번째는 이동식 발사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사이로라든가 그것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감시망, 정보망에 의해서 다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의 정보망 내지 미국의 무기체계에는 컨트롤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보망이라든가 미국의 무기체계라도 컨트롤이 안 되는 이게 뭐냐?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그건 미국 100% 안 돼요. 그 이동식 발사대로 쏴버리면은 쏘고 난 다음에 알거든요, 미국이. 쏘고 난 다음에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임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가동을 하겠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뭐 성공했다, 여기에 성공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것은, 무기 체계라는 것은 100%라는 건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쏘면. 그런 위험을 미국이 왜 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레이더 라인은 얼마 전에 주한미 사령관을 하고 예편하신 분이 이제 얼마 한 달 됐나 한국에 답이 때문에 왔는데 몇 분이 같이 이제 전기 시작을 같이 했어요. 핵 문제가 나면서 핵 실험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핵 문제가 막 나와가지고 미국의 레이더 라인은 뭐냐 도대체 말이야. 북한이 3차 핵 실험까지 하는데도 말이야 우물우물하고 앉아서 말이야 뭐냐.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전제를 얘기하는 것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능력을 가지면은 그것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게 아마 레이더 라인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북한의 그 핵 전략은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에 개입하지 말라고 우리 노예하고 말이지. 전쟁할 의사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통일하면 통일 후에 중국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미국 편에 서겠다. 너희 편에 서겠다. 그러니까 왜 너 한국만 말이지 뭐 살찐 돼지 저 새끼들만 끼고도 없냐. 동등하게 취급하라. 북한이나 남한이나 동등하게 삼자 입장에서 너 있어라. 우리가 통일해도 너희 편이 되겠다. 그래서 중국 포위하는데 우리 일부 담당하겠다. 그것이 북한이 계속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은밀하게. 그래서 한때
미국의 뉴요컨에서는 이제 한국을 더 이상 분단 국가로 가져가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된다. 미국 그 전략에. 그러니까 통일시키는 게 낫다. 근데 통일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월남식 통일, 또 하나는 독일식 통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독일식 통일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불가피할 경우에는 월남식 통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하고 뉴요컨에서 제기했죠. 그게 정책화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부 전략가 정책 담당하는 특히 보수 뉴요컨 신보수 중에서는 그런 의견까지 제시됐습니다. 독일식 통일은 자유통일이죠. 우리가 후투통일하는 거죠. 북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하는 거죠. 그게 가장 미국의 국익에 합당한다. 그게 안 되면은 월남식 통일. 그러니까 북한이 통일하는 거죠. 대신 통일 후에 미국 편에 서는 거. 월남이 통일해가지고 뭐 미국하고 전쟁에서 통일했습니다만은 미국 편에 섰잖아요.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한국에 개입하지 말라. 우리는 이거 국내 문제니까 우리가 알아서 우리 결정할 테니까 너희 제발 좀 떨어져 있어. 그게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그 노선을 따라서 일부 실현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그거였습니다. 가다가 지금 조금 중지됐지만. 그러면 북한 핵위협은 미국의 핵우산으로 억제할 수 있는가? 억제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이제 전략 핵무기, 그러니까 이제 전술무기를, 전술핵을 뭐 다시 배치하는 문제도 누가 끌어냈습니다만은, 북한, 이제, 핵을 억제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핵우산을 얘기하는데, 미국의 핵우산은 다른 거하고 달라서 핵우산은 함부로 이것이 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한다고 핵우산. 그러니까 보해공고에서 지금 미국이 한국의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그러느냐? 보해공고에서 그 근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한국이 침공당하게 되면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침공당하게 되면 한국이 도와주고, 그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계 미국의 그 군사 동맹 중에 1류, 2류, 3류가 있다면 2류입니다. 1류가 아니구나. 1급이 아니구나. 1급은 어디냐, 그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조약이 1급입니다. 그거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가, 어느 국가든 침공을 당하게 되면은 나머지 모든 회원국은 자기 나라가 침공당한 거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전쟁이 개입되는 거죠. 이게 자동 개입입니다.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조건부입니다. 미 국회에서 승인이 날 경우에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 국회에서 승인이 안 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미국은 완전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 국민이 동의할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미국 놈 나가라, 너 미국 충족이 불태우고 그러는 게 계속 CNN을 통해서 미국에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야, 그거 못할 거 뭐 있어?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우리 안보에 그렇게 불리하냐? 북한 인공기 태우는 것은 괜찮고 미국 국기 태우는 것은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또 이 언론이라는 건 그런 것만 계속 보도하거든요. 그 미국 국민들이 저 새끼들 말이야. 우리가 6.25 때도 5만여 명이 죽고 그랬는데 이 우리 국기를 불태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국기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태국기 생각하는 거에 수백 배다. 그만큼 애국심이 강합니다. 우리보다. 근데 미국 국민이 한국이 뭐 북한하고 하는데 북한하고 한국이 도와주려면 북한이 핵을 쓰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북한하고 핵전쟁을 해야 되는데 핵전장에 우리 아들, 딸을 보내? 저 새끼들 위해서? 안 해? 저 새끼들 뭐 우리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카나다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멕시코가 그러는 거 아니고 저 멀리 떨어지는 지 알아서 하라고 해. 일반 국민들이 그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한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조약입니다. 근데 그걸 하늘처럼 믿고 우리는 말이지 미국에 뭐 핵우산이 있으니까 왜 우리가 뭐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꾸 개발하려고 그러느냐 마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 불란서하고 영국의 경우에 예를 들면은 시간이 다 되지 않았나? 예를 들면은 그럼 불란서는 왜 개발했느냐?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왜 개발했느냐? 뭐 영국하고 불란서가 개발했죠. 소련에 대비해서. 그때 영국 불란서의 전략가들이 지금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이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로 침공할 경우에 미군이 와서 2차 대전식으로 도와준다는 건 틀림없을 것이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소련이 핵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핵전쟁에 개입하겠느냐? 그거는 안 할 것이다. 왜냐? 핵이라는 것은 핵을 사용하는 것은 자국의 최고의 국가 이익이 결부됐을 때 전략적인 안보 이익이 결부됐을 때 핵은 사용하는 것이지 일반 군사력 모양 뭐 누가 침공당했다 하고 조약이 돼 있으니까 안 하고 그건 아니다. 핵은 그건 핵 문제만은 다른 차원이다. 대략 불란서 영국 미국의 일부 제하의 전략가들은 마찬가지고 그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동 개입된다 하더라도 핵 같은 국가 운명의 결정적인 안보 이익은 스스로 지켜야지 무슨 뭐 미국의 핵우산이고 뭐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유명한 드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미국이 암스테르담과 어디를 했던가 암스테르담과 함부르크를 했던가 함부르크와 암스테르담을 방어하기 위해서 뉴욕이 핵폭탄 소련의 핵폭탄 맞는 것을 각오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핵에 대한 억지력은 스스로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개발하니까 미국이 이거 핵 확산되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때까지는 미소만 가지고 있었는데 영국 불란서도 가지면 큰일 난 말이에요. 핵 확산이 되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핵을 유럽에 갖다 놓게. 그럼 되지 않느냐? 왜 개발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참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나토국에서 원하는 건 좋다. 그러면 우리 개발 안 하겠다. 그 대신 그 핵무기의 키를 우리한테 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억제력이 되지. 무기만 갖다 놓고 키는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놈의 억제력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티격태격 했는데 결국 미국이 키는 못 주겠다 그랬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 전술핵을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문제입니다. 전술핵이 100개 와 있으면 뭐합니까?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주면은 그거 괜찮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영국, 불란서 마찬가지. 그럼 다국적군을, 핵 다국적군을 만들자. 핵무기는 미국이 되겠다. 그것도 한참 연구를 했어요. 근데 거기도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고난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 미국 주의관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또 무산됐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 스스로 개발하자. 그래서 그 당시 핵을 나토 국가 중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는 다 개발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나라가 누구냐? 영국하고 불란서였습니다. 실제 능력은 대략 용, 불, 독일, 이태리, 스페인 한 5개 국가로 봤습니다. 나머지는 너 개발해 그래도 능력이 없으니까 그 당시. 근데 스페인은 막 2차 대전 끝나고 한참 동안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무슨 뭐 핵 개발이 뭐고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 이태리하고 독일은 존범주 아닙니까? 2차 대전 중에 패전국이죠.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존범 국가로서 이제 종전이 돼가지고 근데 승전국들이 핵 개발한다고 하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경제에서부터 조직되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아예 우리는 핵 개발을 포기한다,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태리하고 독일은 아예 스스로 쏟아내버렸어요. 전범 국가로서. 나머지는 뭡니까? 영국하고 불란서 둘만 남죠. 둘 다 개발했잖아요. 그 상대방이 가상적이든 직접적인 당면한 적이든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 개발할 능력이 있는 국가가 개발 안 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그 핵 개발 안 하려면 조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는가? 그걸 저는 전략적 문화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뭐 군사 전략이든 우리 국가 안보 전략을 하는데 그 나라의 문화, 전략적 문화가 상당히 이제 그것을 차지합니다. 아까 이제 왜 이명박 정부는 아무것도 못했으며 YS 정부는 아무것도 못했으며 노무현 정부야 뭐 이것은 북한이 핵 가져도 괜찮다 뭐 그리고 아예 저쪽으로 갔으니까 막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정부는 왜 지금까지 뭐 했느냐? 20년 동안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뭐 했느냐? 그건 이명박 대통령만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따라가야지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지 혼자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이 나라는. 국민 여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핵 개발해? 그러면 한국에서 핵전쟁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북한이 가만 안 있을 텐데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경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먹기 살기 힘든데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따라줘야지 그것도 핵무기 개발과 같은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는 압도적인 지지를 해야지 리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국민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시간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우선 팩트를 알고 자꾸 전파해서 국민 여론이 자 이제는 우리도 할 국정적으로 남한테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이제는 막 세계 강국으로서 나가야 된다. 할 건 하고 지킬 건 우리 스스로 지키고
누구한테 위탁 안 하고 그래야 된다 하는 국민 여론을 형성하려니까 우리 전문의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북한이 핵 실험도 했고 그래서 잡은 겁니다. 전략 문화의 원소는 지리, 기후, 자원, 특히 역사에 대단히 역사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논리는 러시아의 한 안보 전략가 학자가 이런 논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옛날 역사를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강한 자에는 복종을 하고 약한 자에는 비겁하게 무지하게 강하고 이런 말이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통일 이후에 지금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스스로 결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북한의 김일성이 한 번 결심했죠. 그게 좋든 나쁘든 자기가 조카 통일해야 되겠다고 전쟁을 결심했죠. 그러니까 김유신 이후에 두 번째로 한민족에서 전쟁을 결심한 게 두 번째 김일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김일성 찬양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럼 맨날 그러니까 특히 조선시대에는 국가 방위도 전부 중국한테 위탁했죠. 그러다가 식민지가 돼가지고 독립은 우리 스스로 했습니까? 독립은 완전히 미국의 힘에 의해서 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전교조라든가 이 학교에서 배워서 독립운동이 어떻고 뭐 해서 한 것은 그것은 우리 위안이고 도대체가 우리가 일본이 무슨 독립군에 의해서 무슨 항복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불란서 같은 나라는 독일에 점령당해서도 상당한 레지스탕스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연합군의 전쟁에 영향을 미쳤어요. 도움을 줬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종전 후에 연합군이 승리한 후에 그 다음에 정전 후에 이제 정전 후에 종리를 하기 위해서 카이로 회담에 갔을 때 승전국은 들이 이런 힘이 없어가지고 전쟁까지는 못했지만은 이러한 레지스탕스라든가 다른 수단에 의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애썼다 하는 나라들은 다 불렀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너희가 과거 이 독일 침공하기 전에 상태는 뭐냐? 다 체크해서 다 정리했는데 대한민국은 부르질 않았어요. 왜냐? 도대체 존재 가치가 없었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만 뭐 독립군이 어쩌고 뭐 김일성이가 뭐 어디서 그 이지랄하지 전혀 가치가 없었으니까 안 불렀어요. 우리도 그런 진짜로 독립운동 뭐 이 무장투쟁을 해서 일본에 데미지를 주고 그런 게 했다면 우리도 불려갔으면 지금 독도 문제겠습니까? 카이로에서 이건 우리 땅이야 그러면 우리도 되는 거죠. 이 대마도도 우리 거야 그럼 대마도도 우리 거가 됐을 겁니다. 일본은 패전국이니까 그때 완전히 막 이제 승전국의 하랜드를 해야 되니까 한국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한국에 무슨 독립 무슨 군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100% 미국의 힘에 의해서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 국가 방위도 쭈빗하게 그러니까 강한 놈한테는 그렇죠. 독립도 미국한테 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우리 피 속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핵 위기가 이렇게 왔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야 우리도 핵 개발하자고 들고 일어나는 게 이게 없어요. 어째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게.
과거의 정부가 어떻게 됐는지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막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고, 국가의 이러한 이제 국가 안보의 인식은 국가의 인식과 행태 이런 것은 지도자나 어떤 특정 집단, 뭐 좌파가 뭐 무슨 뭐 종북 세력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말도 안 됩니다. 종북 세력이 뭐 실제 따지면 우리 국민의 몇 프로입니까? 종북 세력이. 그런 특정 집단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도자를 뽑은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우리 전체 국민. 메조리티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전략문화에 기인하지 않느냐. 이 전략문화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전쟁을 하면서 그걸 바꿀 수도 없고 교육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 국가는 국가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위험을 피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잃거나 더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고 피한다면은 전부 다 잃거나 아니면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는 한 1591년 뭐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면 한 500년 전인가요? 한 500년 전에 임진왜란 때 똑같은 걸 당했지 않습니까? 풍신수길이가 우리 한국을 조선을 침공한다는 것은 조정에서도 알고 다 알았습니다. 누가 몰랐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거든요. 포기인 겁니다. 어느 장군이 그러나 군대 훈련을 시키고 그래도 대비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민심 소란케 한다고 막 파면해가지고 파면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전쟁 준비한다고. 하나도 안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침공한 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략 추산이 한국 인구의 반이 그때 죽었다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조그만 클린턴이 북한 핵 용변을 목격하다 볼 때 그러면 혹시 북한이 도발하라 하면은 연평도 같은 거 도발하고 뭐 북한이 DMZ에서 도발하게 되면 이게 손이 아니냐. 우리 피 흘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김영삼 정부 때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갔다가다는 핵을 맞을 그런 위험에 처해지죠. 그러니까 조그만 위험을 피하게 되면 그 당시 나중에 김일성은 전쟁 준비를 할 준비가 하나도 안 있었습니다. 김일성. 왜 보니까 그러니까 때렸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라는 게 얼만큼 우리가 잘 뽑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그 핵을 개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대략 세 가지 지금 주장합니다. 그걸 얘기해 들어가면 첫째는 한국의 핵 개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반대하고 제지하기 때문에 경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북한 같은 나라는 폐쇄돼서 상관이 없지만 대한민국은 이렇게 개방된 나라인데 경제 제재를 받으면 대의존도가 우리가 높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럼 우리가 그런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무릅쓰고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첫째 논리입니다. 둘째 논리는 북한 체제는 지금 거의 다 망해가고 말이죠. 다 망해가는 판에 망하면 자동적으로 핵 문제도 다 해결되는데
뭘 그렇더려 말이지. 지금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반대를 쓰고 핵을 개발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북한이 망하게 되니까 하는 게 두 번째 논리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특히 야당 이 진보 세력, 소위 말하는 종북 세력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이제 핵 개발론이 하면 아마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이 이제 종북 세력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남북이 함께 핵을 보유하면은 그러면 한반도에서 핵 전쟁으로 민족 공멸을 소리하겠다는 얘기냐? 지금 핵 전쟁 하자는 얘기냐? 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핵 개발 안 되는 거. 그것이 세 번째 논리. 그러면 우선 세 번째 논리서부터 제가 설명을 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것은 미국의 전술핵이 남한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술핵을 옥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했습니다. 그 북한이 한 얘기입니다. 이건 제 한 얘기가 아니라. 왜냐? 핵은 핵으로만 옥죄 가능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남한에도 핵무기가 전술 핵무기가 있어. 북한 지도 개발해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켜서 민족 공멸을 하려고 지금 핵 개발했습니까? 그렇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이거는. 예. 핵은 옥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는 나가사키, 히로시마 유엔 다 옥지형으로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논리는 이거 괜히 좌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TV 나와서 뻔연하게 이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북한 체제는 머지않아 망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 북한 체제가 망한다는 것은 CIA에서 보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길면 5년, 짧은 3년에 망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망하면은 북한이 군사력도 있는데 이거 곤란하니까 하드랜딩이 아니고 비행기가 뜨다가 소프트랜딩 하듯이 북한의 소프트랜딩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게 정책의 초점이었어요, 미국에. 길게는 5년이에 망하게 돼 있어요. 길게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망했습니까? 3대, 그때 김일성 시대죠. 3대 세수까지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지금 그 3차 핵실험까지 하는데 지금 망했습니까? 그런 불확실한, 망할 것이다. 그게 되게 우리의 국가 운명 5천만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을 운명을 맡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선진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논리입니다. 아니죠, 첫 번째 논리입니다. 이걸 제가 검증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논리는 우리가 아까 전략문화를 얘기했는데 전략문화를 우선 극복해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첫째 조건은 바꾸려면 국가 안보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자주국방무시 이걸 가져야 된다. 한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있는 나라인데 우리보다 앞서는 것이 멕시코라든가 몇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10위권에서 이제 10위다 13위다 그러는데 경제력이 그 나라들은 자원이 많거나 인구가 많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고 실제 산업 능력으로는 한국이 5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짜 능력으로 산업 개발을 해가지고 산업 능력이 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계 강국이에요. 10대 강국 안에 들어갑니다, 한국이. 우리 이제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이런 세계 강국이 지가 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그건 뭡니까? 어떻게 그 국민들이 그런 의식을 없어요. 단 북한이 남침을 할 때 중국의 힘을 빌리거나 러시아의 힘을 빌릴 때는
미국이 와서 도와줘라. 우리 중국까지는 우리 감당을 못하니, 러시아까지는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 그래서 동맹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거 없고, 북한이 스스로 혼자 한다면 우리 국력이 40대 1이 넘는데, 우리가 해야지 왜 미국한테 자꾸 우선을 해요. 인식을 바꿔야 된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 목표를 어쩌든지 뭐 남한테 고개를 숙이든 남의 발을 닦아주든 어쩌든지 좀 살아남자가 아니라 그런 불정적인 생존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제대로 된 독립국가처럼 진정한 독립을 유지해야 된다. 진정한 독립. 외부의 국가의 무력 위협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국가. 특히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해서 자유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 의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선진국 국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시민정신이 있어야 된다. 제가 운행에 들렀더니 운행에 제가 이제 군 장성 출신인 거 아니까 고려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 그 지점장이 와서 연평도 이제 쭉 갔을 때예요. 그래 와서 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얘기가 그래서 그럼 당연히 그건 말이죠. 상호한 보복을 해야지 가만 있으면 또 그런 거 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가 그러면은 우리 저쪽에서 도발하면은 우리 몇 명이든 우리도 죽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예요. 그 은행의 지점장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만큼 정신은 쏘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안 다치겠다. 그런 인식을 가지면은 그 나라 국민은 독립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남의 노예가 돼야지. 그래서 국가 안보 전략의 기본이 뭐냐? 우리는 하나도 안 다치겠다. 손가락 하나도 안 다치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안보 전략은. 우리의 희생을 얼마만큼 최소한으로 감수하느냐가 국가 안보 전략이지, 그걸 기반으로 하지,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안 다치겠다. 그러면은 손 들어야지 뭐. 그래서 그런 우선은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다 바꾸고 나서 미국이 반대에 대한 우려부터 불식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불란서도 미국이 반대했지만은 또 우리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방위 조약에 가입돼 있지만은 다 스스로 방위해서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미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구라파나 마찬가지로 선진국 사람들의 생리는 무엇이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서서 희생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존경하는 겁니다. 겁난다. 그래가지고 피하는 것은 비겁.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용어가 비겁하다, 비굴하다. 그것이 가장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불란서에서 이제 지금 법으로 없앴습니다만 누가 자기 거짓말쟁이다 욕을 해서 모욕을 했다 그러면 가서 결투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가장이 나선다. 그것을 가장 존중합니다.
이스라엘의 올모트 수상이 시리아에서 이제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핵 용변가 같은 그런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핵을 개발한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폭격해서 없애버리겠다. 중동 전쟁이 지금 하는 발발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부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거 폭격할 테니까 좀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큰일 났다. 안보에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국무부에서 그건 안 된다. 아니 남의 나라를 가서 침공한 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중동 평화를 깨는 것이고 미국의 대중동 전략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것이 안 된다. 국무부에서 반대해요. 시아에서도 반대하는 겁니다. 그 시설이 진짜 핵무기를 개발하게 한지 풍화적인 핵을 사용하게 한 건지 확실치 않은 마당에 그걸 깨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아에서도 반대합니다. 다 반대하니까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는 건 미국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이스라엘이 안 되죠. 그래 전화해가지고 이거 외교적으로 해결해야지. 그걸 그렇게 군사적으로 무대포로 보면 안 된다. 그럼 평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올모트 수상이 부시 대통령한테 부시 대통령이 이 문제는 미국이 볼 때는 외교 문제일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이 볼 때는 우리 사리가 우리 문제입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미국이 얘기하는 것에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더 이상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버렸습니다. 네. 부시 대통령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3개월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 3개월인가 4개월 후에 이스라엘 공군이 가서 다 폭격해버렸습니다. 복사발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외교적으로 해결하라. 그리고 다 그게 전 세계가 다 보는 앞에서 이제 그러고 그랬는데 미국의 말을 무시하고 폭격해버렸으니까 미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부시 대통령은 뭐가 되고. 예. 괘씸해도 이게 보통 괘씸한 게 아니죠. 그러나 미국이 별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 회고록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강대국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동을 한 이스라엘의 올모트 수상을 자기는 그때서부터 존경하게 됐다. 회고록에 나옵니다. 외교적으로 겉으로는 야 이거 안 돼 그러지만은 제대로 된 국민은 사람들은 그런 용기 있는 제 일은 제가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 야 미국에 핵위산 있으니까 막 미국이 좀 해줘. 우리는 막 경제 제재 안 받을래. 그거 존경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발 물러서 있는 저 일본 조야에서도 북한 핵실험했다고 그래가지고 핵무장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들먹이는 판에 아니 당사자이나 한국이 입도 뻥끗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이게? 겉으로 다 국가 이익이 있으니까 안 돼. 그거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미군하고 특히 미군 민간인 고용인 사람들 많이 상대하는데 여러 사람한테 제거했어요. 이게 한국, 미국이 아니고 미국을 떠나서 이런 상대방이 핵을 개발했을 때 네가 한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100% 무슨 소리야. 당장 말이지 핵을 개발해야지 전부. 근데 딱 이것이 직책으로 뭐 사령관이다, 참모다 해서는 한국이 핵 개발하는데 되나? 그건 절대 안 되지. 이런 생각, 전략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때까지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사항에 포함되는데 인도, 파키스탄은 어땠느냐?
인도 할 때도 반대했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도 물론 반대했고. 근데 인도에 제재를 가했습니까? 미국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함께 부상하니까 인도를 대신해서 중국을 돕게 하기 위해서 인도에 오히려 도와줘. 미국이 나서가지고. 왜냐? NPT를 탈퇴해서 핵 개발한 국가는 국제 규정상 못 도와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핵 문제라는 거 이런 거. 미국이 나서서 그 해제하고 규정 바꿔가지고 도와줘. 파키스탄 마찬가지. 이스라엘 마찬가지. 한국의 위치는 동북아에서 지금 세계 5대 강국, 10대 강국 중에 최선도 들어갑니다. 이런 경제력, 군사력이 역시 세계의 10위권 안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이런 세계 강국이 미국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편으로서 결석을 해야지. 그래서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한국 망하게 해서 미국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움이다, 기움. 또 그렇다 하더라도 해야죠. 그래서 한국이 핵을 개발하는 카드를 딱 꺼내면은 북한 핵을 딱 해결됩니다. 왜냐? 한국이 핵을 개발하면은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일본이 핵 개발하겠다고 나설 겁니다. 그러면은 대만도 지금 핵 개발하겠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눌러오고 있거든요. 대만도 그럼 우리도 해야겠다고 나설 겁니다. 그러면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중국이 한국이 핵을 개발하겠다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은 일본이 핵을 개발하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일본의 국력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은 일본하고 핵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게임이 안 됩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중국이 이때까지 굴기할 때까지는 고개 숙이고 있어가지고 등서평의 그 전략이 다 무너지고 국가 안보, 경제 다 새로 떠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중국이. 근데 한국이 네가 나서서 북한 핵을 폐기시키게 되면은 우리 핵 개발 안 하겠어. 그러면 우리가 얘기 안 해서 빌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가지고 막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건 되잖아요. 중국이 뭐 원유라든가 식량에다 다 쥐고 있으니까. 한국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한국이 해줬으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개적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제가. 왜냐? 다 끝나고 부시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나와요. 부시 대통령이 장점인을 만나서 만약에 핵을 너희가 폐기하도록 못하면은 일본이 핵을 개발하겠다는 걸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 그 경고했다고 나와요. 그 얘기 뭐냐? 당사자인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또 럼스필드 거기에는 아예 한국까지 그러는데요. 중국이 한국, 일본, 대만 다 핵개발로 나서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너희들. 아예 핵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막 너희 핵개발하면 안 돼 그러지만은 다 퇴임하고 나서 핵을 없을 때는 심정이 어땠는가? 이걸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제 강의는 핵에 대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조역돼도 여러분들 이번에 그 군인토의는 국가 안보하는 이슈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 한데 질문이 있으면은 다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있으니까 그런 질문이라든가 토의는 그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고.